책 읽기 좋은 날 북새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요즘 참 힘들잖아요. 이렇게 힘든 코로나 시국에도 가장 크게 성장한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아마존인데요. 그동안 관련 도서가 무지 많이 나와 있었지만 이렇게 에센스만 모아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님이 웬만해서는 책을 잘 소개를 안 하시는데 이례적으로 강력 추천한 바로 그 책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요. Forever Day One. 영원히 첫날처럼. 참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위기 때 더 강한 아마존 초격차 시스템. 램차란 줄리아 양 지음이고요. 코로나마저 굴복시킨 아마존 경영 전략의 6가지 비밀, 매일경제 신문사입니다. 램차란, 그는 포에버 데이 원을 통해 초거대 기업 아마존이 어떻게 초심을 유지하며 신속하고 창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쳤다고 합니다. 한번 그 비밀을 보러 갈게요. 지금 당장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하고서 왜 지금인가? 왜 아마존인가? 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반가웠어요. 전 개인적으로 홈쇼핑 방송을 생방송을 10년을 넘게 하면서 3Y 화법을 갖고 방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2개인 왜 지금인가? 그리고 아마존이니까 왜 아마존인가? 참 반가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왜 지금인가? 아마존인가는요.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아마존이 생각하는 적합한 인재의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디어를 실현해내는 빌더여야 한다. 그런데 이 빌더는 자신의 꿈을 꿈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현실화시키는 사람. 그리고 아까 아이디어를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실현해내는 사람. 빌더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문장에도 나오는데 아마존에는 빌더가 많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빌더여야 한다. 그리고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 강한 정신력을 가져야 한다. 적합한 인재의 기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베조스, 아마존의 창립자이면서 최고 경영자이죠. 베조스가 만든 이런 세계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음과 같아라가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더 중요한가 봐요. 왜냐면 우리가 9가지를 잘해도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9가지를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완벽하라는 게 아니라 치명적인 그 하나의 단점이 그 9가지 좋은 걸 다 뭉개뜨릴 수가 있는 경우가 저도 주변에서 종종 보거든요. 성공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아서는 안 된다. 신세 한탄. 변화에 대한 회피. 회피가 아니죠. 회피. 통제 불가능한 일들에 대한 에너지 낭비.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 같은 실수의 반복.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한 분노. 실패를 겪은 후 포기하는 자세. 즉각적인 결과 기대.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내는 사람들은 매주 이어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뛰어난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다. 실패를 경험하고 호된 질책을 받아도 잠시 마음을 추렸다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매주 이어지는 스트레스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건강한 스트레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건강한 스트레스가 필요하더라고요. 있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성장하더라고요. 그 성장통을 겪은 만큼. 그리고 후회를 최소화하라. 베조스는 한 인터뷰에서 내가 그동안 사업과 삶에서 내린 최고의 결정은 모두 마음과 직관 그리고 배짱을 따른 것이다. 분석에 의한 게 아니었다. 분석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언제나 본능, 직감, 경험, 마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같다. 내가 80세가 되어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면 인생에서 후회했던 순간을 최소화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후회들은 대부분 시도하지 않았던 행동들이고 그건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후회하게 만든다라고
말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지금도 창업 첫날의 초심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기업의 규모, 스타트업이 가진 속도와 민첩성, 조직 역량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결합해 데이원, 첫날이죠. 초심, 데이원 정신을 지키고자 한다. 아마존 본사에 가면 데이원이라는 이름의 건물을 볼 수 있다. 건물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아무나 보는 건 아니겠지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데이원 건물이 있대요. 데이원 정신, 즉 초심은 베조스에게 왜 이처럼 중요할까? 왜 그는 아마존의 매일은 언제나 첫날임을 모두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싶어 할까? 라고 하면서 영원히 데이원 조직이어야 하는 이유, 저는 여기에다가 줄을 한 5줄 정도 그었네요. 보통 초기 조직은 대부분 신속성, 민첩성, 위험에 도전하는 성향을 가지고 성장한다. 하지만 사업이 커지고 복잡성이 증가하고 조직의 계층이 생기면 한때 민첩했던 스타트업은 초기와 달리 비신속성, 경직성, 위험 회피 성향으로 대표되는 소위 대규모 조직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걸 어떤 분은 대기업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심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영원한 데이원 정신은 비록 처음에는 작은 시작이지만 결국 큰 결과를 맺게 할 것이다. 데이원 정신에서 출발한 이 모든 노력과 결과는 다시 영원한 데이원 문화에 대한 확신을 키울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선순환되는 것 같다라고 여기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고 아마존에 14가지 리더십 원칙이 뒤에 써 있는데 아마존에 다닌 어떤 직원분은요. 이걸 아예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걸 다 외우고 있네. 그런데 여기를 보고서 이해가 됐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아이디어를 논의할 때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때도 매일 리더십 원칙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가지지만 그 중에서 저는 한 6가지 나눠볼게요. 주인의식을 가져라. 리더는 주인이다. 크게 생각하라. 작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만족적인 기대이다. 리더는 영감을 주는 과감한 목표를 만들어서 소통해야 한다. 리더는 다르게 생각하고 고객에 대한 색다른 서비스를 앞서서 찾아야 한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라. 사업에서 속도는 매우 중요하다. 방향을 잘 잡았다면 속도는 아무래도 빠른 속도라면 더 방향을 잘 잡고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성장을 크게 하겠죠.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라. 리더는 자신 또는 자신의 팀에서 나는 최치가 향수 냄새라고 믿지 않아야 한다. 리더는 최고의 리더와 팀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그래서 저도 벤치마킹 하고 싶어서 Forever Day One 이 책을 읽었습니다. 깊게 파고들어라. 리더들은 모든 업무의 세부 사항을 알고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측정 지표와 실제 상황이 다르면 의문을 가져야 한다. 어떤 업무도 소홀히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라. 리더는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결코 안주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한 25년간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아마존을 이렇게 벤치마킹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존이 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내 걸로 만든다면 우리는 또 업그레이드 인간, 성장하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Forever Day One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